내일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휴식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떠오르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지? 2달, 3달, 아니면 다음 월세를 내기 전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붙잡아야 하는 상태. 싫은 상사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고 몸이 망가져도 쉬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버텨야 하는 삶입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1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달콤한 환상을 팔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실력, 같은 노력으로도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려도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자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턱이 바로 1억 원입니다. 1억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를 바꿉니다. 당신이 인생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선택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부터 우리는 묻겠습니다. 왜 1억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턱 앞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당신의 삶에서 정확히 무엇을 바꾸는지.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힘든 건 눈이 너무 높아서라고, 조금만 참고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만듭니다. 지금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막 들어선 시점에서 받는 소득은 낮은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이미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교통비, 식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축을 먼저 하라거나 투자를 시작하라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굉장히 잔인한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면 남는 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인 건 이 시기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보다도 시간인데 돈이 없으면 그 시간마저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다음 달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조건의 회사, 더 맞는 커리어, 더 좋은 공부, 기회가 보여도 지금은 안 된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덜 위험해 보이는 선택만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건 성격도 한계도 아닙니다. 단지 시작할 때부터 완충장치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사회는 실패한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을 벌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고,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건 언제나 보수적인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생의 궤적이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노력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실패해도 한 번쯤은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하게 되는 순간 인생은 이미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1억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목표 금액이 아니라 위치를 바꾸는 기준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결정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돈이 없는 상태의 본질입니다. 이 위치에 서 있으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가? 가 아니라 이걸 거절하면 나는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가능성보다 월급 날짜가 먼저 보이고 배울 수 있는 환경보다 당장 안정적인 계약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잠깐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그런 선택이 몇 번 반복되면 잠깐은 어느새 몇 년이 됩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더 나은 곳이 보여도 공백 기간이 생길 가능성만 떠올리다 결국 원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 후에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은 안전해 보이는 선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들이 쌓일수록 인생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택한 결정들이 장기적으로는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항상 비슷한 삶을 반복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성격이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생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인생에 맞는 방향인가?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 선택인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단순히 수단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돈이 만들어내는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1억 이전의 구간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큰 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모든 결정을 두려움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한 발짝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은 처음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1억 원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세상에 1억으로 뭘 하냐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숫자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 태도 모두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1억은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의 숫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금액도 아닙니다. 그 숫자의 진짜 역할은 삶의 상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1억 이전의 삶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결정은 늘 비슷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조급함, 불안, 그리고 실수하면 끝이라는 압박감.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은 늘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1억에 가까워지거나 그 선을 넘기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인생이 갑자기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일해야 하고 여전히 고민은 많습니다. 다만 결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모든 선택을 즉각적인 생존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는 감각, 계획이 조금 어긋나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유. 이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1억은 소비의 자유를 주는 돈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돈에 가깝습니다. 오늘을 견디기 위해 내일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 선택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완충 구간. 바로 그 지점에 서게 됩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면 사람은 처음으로 인생을 속도가 아니라 구조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외부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활 수준이 드라마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결정을 내릴 때의 표정이 달라지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서 생각보다 큰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억은 목표가 아니라 상태의 전환점입니다. 부자의 증명서가 아니라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이 기반이 생긴 이후부터 우리는 비로소 돈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운이 없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정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에 비해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빠른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했으면 그에 대한 신호가 곧바로 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쌓는 과정은 정반대입니다. 초반에는 아무리 절약하고 아무리 투자해도 통장 숫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을 반복해도 삶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 질문이 쌓이면 행동이 멈춥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복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직전, 습관이 자리를 잡기 직전,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직전.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더해집니다. 비교입니다. 옆 사람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온라인에서는 단기간에 성공한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속도는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쌓는 과정은 레이스가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속도는 나중 문제고 초반에는 방향과 지속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재테크 체질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테크에 실패한 게 아니라 보상이 없는 시간을 견디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구간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침묵이 정상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돈이 아닙니다. 절약도 투자도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믿고 버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든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만들어지는 순간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끝납니다. 1억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통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중간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조를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부터 생각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고정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소비, 사용하지 않으면서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들.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면 자산을 쌓기 전에 이미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절약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덩어리 큰 항목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소비를 죄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주거비, 교통비, 보험, 구독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유자금이 바로 이후 모든 단계의 연료가 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어떤 계획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무조건 큰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주 작은 부업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월마다 반복되는 추가 현금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생기는 순간 자산 형성의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빚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의 빚은 투자보다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 하지만 빚은 복리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자가 뒤에서 계속 잡아당깁니다. 빚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부담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속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투자를 습관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 팔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구조.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자산은 더 이상 의지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5단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일수록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만이 어느 순간 숫자가 아니라 상태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1억만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느냐고. 이 질문에는 항상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쉬워진다는 말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이후의 삶도 여전히 선택의 연속이고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선택을 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1억 이전에는 대부분의 결정이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지금 아니면 끝이라는 압박, 실패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공포.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본이 쌓이면 결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장기적으로 어떤 삶을 만들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1억은 목표가 아닙니다. 도착점도 아닙니다. 그 숫자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거절하면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선택이 내 인생에 맞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삶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 경계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선택하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밀려가고 있는 삶입니까?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까? 1억은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바꿉니다. 당신이 인생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게 되는지를.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과정은 오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